안녕하세요, 김직장인입니다. 지난 시간에 생산관리 업무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다가 너무 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번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관리의 업무 범위가 회사의 규모와 제품에 따라서 매우 다르다고 말씀드렸었죠. 생산관리 업무를 보기 전에 전체적인 회사의 업무 범위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기준으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일단 영업이 제품의 수주를 하고 디맨드를 요청을 합니다. 물류에서는 출하 계획을 세우겠죠. 물론 영업에 허락이 있어야 출하를 시작하겠지만요. 생산관리는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의 디맨드에 따라서 생산 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구매에서는 생산 계획에 따른 필요한 자재를 구매합니다. 다른 필요한 설비나 짜잘한 구매도 하긴 하는데 일단 생산관리 기준에서 다른 직무를 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정관리에서는 생산관리가 수립한 계획을 맞추기 위해서 실제 일별 설비 계획, 인력 계획을 세웁니다. 제조에서는 공정관리에서 내려준 그 일별 계획대로 진행해서 실제 생산을 위한 제조를 시작할 거고요. 수율 관리에서는 생산 계획이 수립된 제품의 수율을 예상을 해서 공유를 할 겁니다. 수율을 예상을 해줘야 그만큼 필요한 자재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수율 100%면은 100개 생산할 때 자재가 100개만 있어도 충분하겠죠. 지원에서는 매출을 체크합니다. 이번에 내려진 생산관리의 계획을 보면은 이번 달 또는 올해 매출 또는 분기 매출을 예상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대응 계획을 세울 겁니다. 매출을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거나 매출이 너무 낮아서 그 문제가 뭔지 확인을 하려고 하겠죠. 사람을 잘라버린다거나. 개발에서는 고객사와 영업이 요구한 제품을 개발을 할 거고요. 품질에서는 생산된 제품이 출하 가능한지 테스트를 통해서 품질 관리의 역할을 할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생산관리 업무 범위는 여기 한 칸을 말합니다. 여기가 생산관리예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회사는 생산 계획을 짤 필요도 없는 생산 계획 수립이라고 하기에는 업무의 비중이 적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설비 회사인데 1년에 설비를 5대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면 굳이 생산 관리 직원이 생산 관리만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1년짜리 생산 계획을 수립한다 한들 한 하루면은 다 짜지 않을까요? 1년에 5대 생산하는데 오늘 수립한 계획이랑 다음 주에 수립한 생산 계획이랑 크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생산은 빵일 테니까요. 여기서 실제 제조의 일별 계획이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거예요. 설비의 A 모듈이라든지 B 모듈이라든지 이런 작은 부분을 생산하기 위해서 공정관리의 업무 비중이 더 클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산관리 담당자와 공정관리 담당자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아마도 한 명이 둘 다 담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경우에는 생산관리와 공정관리를 같이 하는 경우가 되겠죠. 영업의 수주도 자주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JIT, Just in Time 방식으로 생산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수주가 있어야 생산을 시작할 거고요. 예를 들면은 선적을 만드는 회사라든지 비행기, 이렇게 큰 제품들 또는 앞서 말씀드렸던 설비 등을 만드는 회사가 여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산관리가 산업공학과가 아닐 확률이 좀 커요. 생산관리가 공정관리나 제조 등의 담당을 같이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색칠한 부분을 생산관리가 아마 관리를 같이 하게 되는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제조 인력이 10명 정도 되고 라인이 하나다. 제조에서 딱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없고 단순 작업만으로도 생산이 가능하고 라인이 그닥 복잡하지 않은 경우, 그러면 생산관리에서는 공정관리를 같이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작은 만큼 생산관리에서 제조로 지원을 나갈 경우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저도 그런 요청을 받았다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생산관리의 업무가 회사마다 범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산관리뿐 아니고 자신의 업무가 많은 범위를 커버하는 경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범위가 넓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많은 곳을 커버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회사의 프로세스를 잘 알게 되는 생산관리 업무에서 더 많은 곳을 커버하기 때문에 더 넓은 범위를 알 수 있게 되겠죠.
하다 보면 아마 만능 노동자가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손만 몇 개 더 있고 체력만 된다면은 혼자서 수주받아서 계획 세우고 제조가 가능할지도 몰라요. 간단한 예로 공무원의 예를 들어볼게요. 공무원의 근무지는 뭐 정부 청사가 가장 높은 곳에 있을 거고, 정부 청사, 시청, 구청, 동사무소 이런 식으로 규모가 작아지겠죠. 규모가 가장 작은 동사무소에서의 공무원은 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급하면은 자기가 몸소 뛰어나가서 몸으로 행동해야 되는 작업도 굉장히 많아요. 작게는 길에 눈을 치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실제 민원인의 집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것까지. 근데 시청 공무원은 보통 그러지 않죠. 정부 청사는 더 할 겁니다. 자신이 맡은 업무의 범위가 점점 좁아져요. 규모가 커질수록 거의 전문적으로 그 일만 계속하게 되는데, 하지만 깊이는 점점 깊어지겠죠. 그 일만 집중적으로 하니까요. 깊이는 전국 단위로 가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전체적인 업무의 흐름을 보는 눈은 다소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예시를 들긴 했는데 뭐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종의 이유로 정부 청사, 시청, 구청, 동사무소에서 다 일해봤는데 뭐 이렇더라고요. 예, 공무원이 받는 스트레스의 종류도 굉장히 달라요. 시청이나 뭐 이런 규모가 큰 데서는 진짜 회사원들이 받는 그런 스트레스, 뭐 위에서 시키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스트레스라거나 뭐 야근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하고요. 근데 규모가 작은 동사무소 쪽으로 내려다 보면은 민원인들이 주는 스트레스가 많고, 뭐 노동을 통한 육체적인 스트레스 등등 뭐 이런 게 좀 많더라고요. 오늘도 이야기가 좀 이상한 데로 흘러갔네요. 요즘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겨울이니까요. 그래서 생산관리의 범위가 넓은 경우 단점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예시를 통해서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알아들으셨죠? 오늘도 쓸데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직장인이었습니다.